두 번째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문제는 25도씨 구기압하에서 단면적인 100cm 제곱인 실린더 속에 갇혀있는 2몰의 CO2가 있다. 이 실린더의 끝에 달린 피스톤이 15cm만큼 밀리는 가역 등온 팽창이 진행되었다. CO2 가스를 CVM, 즉 정적 몰 용량이 28.8 J/K몰인 퍼펙트 가스로 가정하고 WQ, 델타 U, 델타 T, 델타 S를 계산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예제 1번 우리가 풀어본 예제 1번하고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것은 예제 1번은 비가역적인 등온 팽창이었어요. 즉 비가역적인 등온 팽창 문제는 피스톤이 일정 기압의 외부 압력에 맞서 그런 말이죠. 그럼 비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역 등온 팽창으로 바뀌었어요. 비가역 등온 팽창이. 가역이란 말은 다른 말로 특별히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가역적으로 또는 가역 등온 팽창하여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가역 단열 팽창하여. 그러니까 그 말이 있으면 가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온 팽창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역 등온 팽창입니다. 자, 이 문제도 똑같이 잠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력학 문제는 많이 풀면서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하면 이미 반은 다 된 겁니다. 그거를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푸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나중에 스스로 풀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를 정지시키고 내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함께 풀이 과정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보셨을 것으로 알고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역 등온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가역의 특징은 뭘까요? 가역의 특징은 P가 PEX랑 같다. 가역하면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딱 이겁니다. 우선 즉 시스템의 압력은 외부 압력과 늘 같게 움직인다. 그래서 P는 PX다. 자, 등온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등온의 특징은 등온은 델타 T도 0이고 델타 U도 0이고 델타 H도 0이다. 이상기체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머릿속에 넣고 일단 시작하는 거죠. 가역 등온하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일단 C하고 D는 끝났어요. 그죠? 델타 U하고 델타 T는 0이니까 가역 등온 팽창의 경우에 두 문제는 끝났고 우리가 WQ, 델타 S만 구하면 되네요. 그럼 W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W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늘 이야기하지만 dW가 마이너스 PEX dV로 정의되죠. 언제나 써도 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륨 변화, 부피 변화를 늘 주기 때문에 W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그렇진 않지만. 따라서 이것을 적분해 보면 이렇게 적분이 되겠죠. 그런데 가역의 특징이 뭐냐면 PEX하고 P가 같은 거죠.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같은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P는 V분의 nRT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일정한 외부 압력이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PEX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상수일 때는. 하지만 내부 압력이기 때문에 PV는 nRT를 만족하고 nRT dV가 됩니다. 그런데 등온의 특징은 뭐냐면 T가 상수입니다. T가 상수니까 nRT를 전부 밖으로 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RT 인티그랄 V분의 dV가 되고요. 따라서 양변을 적분하면 왼쪽은 W가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가 됩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식입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 VI하고 VF만 구하면 되겠죠. VI는 초기 볼륨이고요. 초기 볼륨은 초기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건에서 VI는 PI분의 nRT이므로 초기 조건 다 줬죠. 구기압. N은 2몰, R은 0.082 리터 애트모스피어 K퍼몰이고요. 그 다음에 T는 298K입니다. 25도씨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고 답은 5.43리터가 나옵니다. VF는 초기 볼륨에서 뭔가 지금 실린더가 피스톤이 밀렸기 때문에 실린더의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얼만큼 늘어났냐면 100cm 제곱인
실린더의 단면적 곱하기 늘어난 길이 15cm만큼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10의 3승 cm 3승 1리터가 10의 3승 cm 3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를 5.43에다 이 볼륨을 더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쉽게 6.93리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W는 마이너스 2몰 곱하기 8.314 줄 퍼 도케이퍼몰 곱하기 T298K 곱하기 LN 5.43분의 6.93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마이너스 1.21kJ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가역 등온 팽창했을 때의 W가 됩니다. 자, Q를 구하겠습니다. Q는 무엇으로부터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언제나 써도 되는 식 중에 하나가 델타 U는 Q 더하기 W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역 등온 팽창의 경우 델타 U가 0이기 때문에 Q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W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네요. 플러스 1.21 kJ이 Q가 됩니다. C번, D번은 델타 U와 델타 T니까 0이고요. 델타 S의 경우는 T분의 Q 리버시블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가역 과정의 Q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따라서 298K분의 Q는 마이너스 플러스 1.21 kJ 따라서 4.06 줄 퍼 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역 등온 팽창의 델타 S는 NR, LN, VI분의 VF 표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값이죠. 이걸 바로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역 등온 팽창의 이런 값들을 모두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제 1번 문제에서의 예제 1번 문제는 우리가 비가역 등온 팽창이었어요. 비가역 등온 팽창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 T와 델타 U가 모두 0입니다. 하지만 W와 Q가 지금의 가역 등온 팽창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다 보셨다면 무엇이 더 큰지도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크냐면 언제나 가역 등온 팽창의 WQ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피가 팽창했을 때 가역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게 되는 일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2번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